최정의 리딩 뉴 최정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정의 리딩 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리딩북 코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화제의 신간을 낸 작가님을 모셔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대신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절이어서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서점 갔다가 가장 요즘 핫한 책, 머니 프레임이란 책을 보고 단숨에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이 책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은 머니 프레임의 저자 신성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영어 교육, 대화 훈련,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부모들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교육이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신간 내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작가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머니 코치님으로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머니 코치님이지만 이번에 신간을 가지고 나오셨고 7번째 저서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작가님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재무심리센터의 대표로 있는 신성진입니다. 돈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재산 상태가 달라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머니 프레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공부해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됐는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책 처음에 펴셨을 때 Your money story is your life story. 저하고 발음이 좀 다르시네요. 첫 문구에서 되게 강렬한 인상을 네. 받았어요. 당신의 머니 이야기, 돈 이야기가 인생 스토리다. 네, 이 슬로건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고 이러면서 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벌었는지, 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네. 어떻게 그 돈을 불리고 누구와 관계 맺으면서 그 돈을 나누며 살았는지가 네. 그 사람 인생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잘못 벌면 그 사람 인생 스토리가 별로가 되고, 잘못 쓰면 별로가 된다. 그래서 좋은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려면 좋은 머니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하는 돈 이야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사명감을 나름대로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하고 또 코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돈은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은 있으면 좋지만 너무 많이 있으면 관계를 망친다던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또 버는 것보다 이렇게 잘 쓰고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던가, 돈을 친하게 지내야 된다, 돈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거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더 명확해졌어요. 네.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여기에서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워낙 유명한 최인절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도 저희들한테 익숙해요. 그래서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도 파랗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 쓰면 노랗게 보인다, 이런데 여기에 머니라는 그 들어감으로 해서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쵸. 머니 프레임? 정확하게 머니 프레임이 뭔지 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그래서 사실은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언어학자죠. 언어학자고 정치학자이기도 한 분이 프레임에서 정의를 내기,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정신적인 구조물.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걸 결정하는 정신적인 어떤 틀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사물이 아니고 돈을 인식하는 어떤 틀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게 어릴 때의 경험들, 부모님들이 너 돈 아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으면 지금도 돈을 쓸 때 쉽게 못 쓰는 그 틀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돈은 나쁜 거야, 위험한 거야 이러면 지금도 자기도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이제 그런 인식들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식을 하는 그 틀이 인식하는 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의 틀 가운데서 문제 해결도
그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프레임이 그러면 인식의 틀이기도 하지만 문제 동시에 해결의 틀이기도. 문제 해결의 틀이기도 하군요. 그래서 네. 파란색으로 보다가 빨간색을 봐야 빨간색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네, 파란색만 계속 보면 이 파란색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도 그 안에서밖에 해결을 못하는 거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개념을 네. 알려주세요. 대충 아는 분도 네.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 뭐냐면 같아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요. 그러면 이 상아를 만지는 사람들 뾰족하다고 코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꼬리를 만지면 얇고 부드럽다고 얘기할 거고 다리를 만진 사람들은 엄청난 기둥 같은 것이다라고 코끼리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장님들이 만진 코끼리가 틀렸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틀린 게 아니죠. 맞습니다. 일부분만 다 보는 맞죠. 거예요. 네. 다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위험하다, 맞죠? 네. 그렇지만 투자는 위험하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그 틀에 박혀 있으면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아니야, 코끼리는 뼈도 있고 기둥 같은 것도 있고 꼬리도 있다는 걸 알아야 전체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돈도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전체를 인식을 해야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부모교육 전문가시니까 네. 자녀를 이해해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네. 이해를 해야 돈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잘 이해를 해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에서 보니까 돈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신선했어요. 저는 그래서 돈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뭔가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부모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사람은 아이가 울면 아이가 우는구나, 뭐가 불편하구나 이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가 울면 나 미치겠어, 쟤 우는 울음소리만 들어도 돌아버리겠어, 맞아. 제발 좀 뚝 그쳐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서도 돈은 좋은 거야. 그러면 돈을 벌 때도 즐겁고 쓰고 이제 나누고 불리고 할 때도 즐겁지만 항상 우리 집은 못 살아. 그러니까 아껴 써야 돼. 말하면서 그게 돈에도 관점이 투영이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부모 교육을 할 때도 이런 점들이 제대로 알아야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에 보면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적혀 있어요. 책에서 제가 와닿았던 문구가 모두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해결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문장이 나오거든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어렵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경제 잘 모르고 투자 잘 모르니까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내가 얘를 잘 모르겠으라고 포기할 수 없듯이 맞아요. 돈도 이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 수 없거든요.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로 말씀해 끝까지 가는 게 돈이에요, 유일하게. 맞아요. 그 굉장히 우리 삶의 인생에 큰 영향을 맞아요.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돈을 이해할 때 네 가지 틀을 가지고 이해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벌기에 문제가 있어. 벌기. 저 사람 가진 게 쟤는 쓰기가 문제야. 저 사람은 투자하고 불리기에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대책 없이 나눠줘서 문제야. 이렇게 좀 보면 내가 가진 문제, 그래서 상대가 가진 문제에 대해 조금 심플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럼 이거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머니 프레임의 기본 틀을 사칙 연산처럼 알면 돼요. 벌고, 쓰고, 더하기, 쓰고, 쓰기, 빼기, 그다음 불리기, 곱하기, 나누기는 나누기 이렇게. 여기 책에 보면 뒷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머리에 딱 인식이 되니까 제가 오늘은 내가 얼마를 벌었지? 이거를 지금 쓰는데 이게 투자인가? 아닌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 신선하고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속성을 이해를 했다면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좀 저는 기본적인 이해의 방향을 자기 나름대로 계속 이제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벌기에 관련되다라고 하면 돈을 번다는 게 뭘까? 돈을 번다는 게 뭐죠? 저 그 책 질문에 답하는데요. 저 여기 적었거든요. 여기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열심히 했죠. 아. 저는 여기 보면 중간에 4가지 프레임 네. 체크리스트가 색깔, 있는데 네. 체크리스트를 하고 질문에 답을 하고 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돈에 대해서 직접 신선진 코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란 저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아, 그렇죠. 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이 생각을 한 게 예전에는 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그 물려받은 정신적인 돈에 대한 유산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있으면 행복했지만 뭐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좀 큰 불편하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나도 하고 실현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또 저는 나눔을 좋아하는데도 거기에도 한계가 있고 저는 부모 교육을 하면서 최종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밤낮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버는데 플러스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돈이란 무엇이다. 정의부터 출발을 하고 Y를 제대로 인식하면 하우트는 또 정확히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서 네. 출발을 해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씩 제가 정의를 내려갔던 것 중에 돈을 번다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의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옮기는 것,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얘기들 하잖아요. 끼어들면 코치님의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는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이렇게 책에도 썼지만 돈을 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생산해서 돈과 교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고 누가 돈을 주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생산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프레임을 이렇게 가지면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남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 네. 이러면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약간 미안해질 그러니까 것 부정적인 같아요. 느낌이 네, 내리는 네, 게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에 대한 어떤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돈에 대해서 이렇게 돈 버는다는 걸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저는 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벌어라. 네. 많이 벌고 많이 나누며 사는 게 사회적 훨씬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게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본인만의 정의, 벌기, 쓰기, 불기 나누는 게 정의를 내려다 보면 네. 건강한 시작을 가게 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돈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렇게 바뀌면 이 인식이 자녀들에게도 가겠죠. 고스란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돈을 버는 것이 저처럼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 자녀들한테 야,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가치를 많이 생산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네. 돈에 대해 그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 야, 너 돈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네.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머니 프레임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됐나 생각하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책에서 보니까 돈의 시간 여행이라는 네. 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돈의 시간 여행?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스크루지 얘기를 네. 가지고 한 건데 스크루지가 그렇게 독한 사람이 된 이유는 어릴 때 가난했던 경험들 그다음에 또다시 그렇게 가난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현재 내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그 과거에는 내 어릴 때 경험들도 나오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때 내가 돈에 대해서 또 일과 성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옛날 그게 지금 상태에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여행이라는 건 뭐냐면 야, 지금 이대로 가면 내가 20년, 3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 스크루지 저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제 동화 이야기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그걸 이 프레임에 대입을 해서 보니까
너무 와닿았어요. 스크루지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그래서 아. 제가 내가 지금 돈에 대한 인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전환을 하면 생을 마감할 때 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겠구나.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또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스크루지가 결론은 프레임을 바꾼 거거든요. 삶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돈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니까 행복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미래를 펼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야 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바꿔야죠. 생각을. 네.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서 프레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네. 행동이 바뀌면 상태가 바뀌죠. 그러면서 운명이 바뀌고. 네. 머니 프레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정의를 알려주셨고 그 네 가지 기본 틀에는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고. 네, 거기에서 부모의 이제 머니 프레임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 이 정의는 알겠는데 Y는 분명히 알겠어요. 근데 How to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돈도 투자가 좀 기본 자금도 있어야 되고 또 뭔가 경제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경제는 어려운 용어를 배우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그 영어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아셔야 될 것, 그리고 부모는 좀 알아야 될 것. 네. 이 두 가지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2부에서 하우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 Monday.